초슬림 선대위로 새 출발하게 됐습니다. 네. 권영세 위원장이, 그러니까 권영세 의원이 본부장, 그러니까 선대 본부장으로 와서 컨트롤하는 거고 사무총장도 맡게 됐는데, 자, 이 승부수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윤석열 후보의 승부수. 통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발표한 인선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뼈대만 있으니까 권영세 지금. 본부장은 네. 비교적 괜찮은 분입니다. 합리적이고 경험도 많고 예. 다른 분과 큰 갈등을 만들어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권영세 본부장 정도는 괜찮다. 네. 이런 얘기하는 거는 권영세 저 의원님은 이게 원만하신 분이에요. 누가 싸움을 많이 하는 분이 아니고 음모적이고 그런 분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분 자체는 내가 관리형으로는 그분만한 사람이 없다. 네. 원래 처음에도 그분이 본부장으로 거론됐었어요. 총괄본부장으로.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 뒤를 뺐었죠. 네. 특보단장으로. 문제는 이거 자체로는 밋밋하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말하는 게 20, 30대를 중심으로 한 실무형 선대위를 꾸리겠다. 네. 그러면 20, 30대 국회의원이나 외부인을 실무형 본부장에다가 이제 각 분야별 분과장 같은 거를 시키겠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앞으로 발표할 추가적인 인선안을 봐야 방향이 보이죠. 일단 권영세 의원을 총괄본부장으로 앉힌 거는 최고 관리 책임자만 앉혀놓은 거고요. 네. 이 선대본부의 선대위원회의 색깔을 드러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김종인 위원장을 앉혀놓고 20, 30대를 데려오면 이게 보완 효과가 있는데 네. 이준석 대표를 팽시켜놓고 20, 30대를 키우겠다. 예. 김종인 위원장을 잘라놓고 중도층을 먹겠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일관성이 없고 이런 경우는 되게 효과가 좀 없죠. 그래서 저는 김종인 위원장을 배제한 후폭풍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중도에서 좀 힘들어지는 60, 70대 중도층과 오피니언 리더층이 빠져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있거든요. 아니 80대 노인을 모셔다가 저런 식으로 싸가지 좋게 잘라? 이런 생각이 소위 말하면 나이 드신 어르신층에서는 생길 수가 있죠. 특히 고학력자 이런 오피니언 리더급에선 되게 자신이 그런 모욕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선거가요. 관심이 없을 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몰라서 반응이 없어요. 대선 때는요. 네. 작은 정치 뉴스 다 보십니다. 근데 김 위원장을 배제한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응이 있죠. 아니 이게 이런 겁니다. 만약에 평상시 같으면 이재명 후보가 그 탈모 문제를 의료보험의 어떤 혜택 특성이 대로 검토시켰습니다. 그러면요 뉴스도 안 돼요. 사실은 대선식이라서 이게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다들 정말 관심이 많고 나에게 어떤 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나오고 그러니까 다 여기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위 하나를 할 때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 무슨 의미인지를 다 분석하고 계셔요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저는 윤 후보가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어제. 예. 적어도 김종인, 이준석 이 두 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존심이 상해도 머리에 모시고 다녔어야 돼요. 우리 당 같았으면 진짜 마음에 막 불편함이 있어도 모시고 다닙니다. 그래요. 네. 근데 김종인 위원장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울산 회동에서 한번 봉합이 됐고, 근데 이렇게 오다가 다시 한번 어그러졌는데 당내에선 그렇단 말이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너무한다. 당 대표면 그래도 선거를 위해서 좀 숙이면서 인내하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사퇴하라는 얘기도 있고. 맞는 말. 사퇴는 좀 제가 볼 땐 지금 60일 남겨놓고 당 대표가 사퇴하면 당이 대혼란에 빠지고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누구로 갈 거냐 갖고 또 논쟁이 생기고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또 개파 싸움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아마 당 대표의 입을 막으려고 일종의 겁박하는 거죠. 너 이렇게 하면 잘린다 뭐 이런 협박인데 실제 지금 당장 사퇴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원은 없을 거예요. 그건 더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근데 꼴 보기 싫은 건 사실일 거예요. 특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참모들 입장에서 보면 얄밉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당의 송영길 대표가
계속 깐죽거리면서 이재명 후보가 뭐가 부족하다는 얘기 하고 다니면 우리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나부터 달려가서 그 입 닫아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저는 인지상정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이준석 대표에게 좀 그만 좀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다. 근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나는 윤석열 후보 잘 되라고 내가 이러저런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그러면 네. 대표로서 이 선거가 지면 책임 나도 져야 되는데 그렇죠. 보고만 있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또 있는 그런 거예요. 논리로. 근데 이준석 대표도 정치력이 약한 거죠. 그걸 꼭 그렇게 가출하는 방식으로 페이스북에다가 막 떠드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가 한 면에서는 이분의 스타일의 문제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원인 제공의 핵심이 어디냐 끌고 올라가 보면 네. 후보예요. 후보다. 후보가 예. 제가 볼 땐 김종인 이준석이 가자는 길이 맞아요. 중도와 20, 30대를 먹어서 문재인 심판론을 키우자. 그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윤핵관처럼 반문연대라고 해서 문재인에 반대하는 사람을 다 끌어모아서 그걸로 치자. 이게 같은 것 같지만 아주 다른 길이에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게? 문재인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을 묶어서 공격하자는 것이 윤핵관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김한길, 네. 김병준 네. 주로 우리 쪽에 있다가 배신한 사람들만 데리고 가잖아요. 예? 그게 배신연대지 그게 무슨 반문연대요. 근데 이준석, 김종인 이 두 분은 지금 그런 옛날 정치 세력을 끌어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닥의 대중 세대별 맞춤형으로 해서 끌고 나가야 된다. 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얘기예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색깔이 다른 문재인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의 대표격인 사람들을 선대위원장을 시켜서 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호남 국민의당 쪽을 하고 가까운 김한길 네. 새시대 준비위원장, 예. 노무현 대통령 때 정책실장하고 박근혜 때 총리 지명됐던 네. 김병준, 이거는 친박 친노를 다 겨냥한 것이고요. 그렇네요. 김종인 위원장. 네. 네. 그러니까 이런 틀로 서로 융합할 수 없는 사람들을 계속 끌어모아서 캠프를 키우는 것이 이게 선거다. 김종인 이준석은 아니 그런 낡은 사람들 끌어다 모아서 되는 게 아니고 20, 30대가 좋아하는 사람, 중도가 좋아하는 사람, 네. 그들이 좋아하는 정책, 그런 이벤트 이런 걸 해야지 되냐? 이거는 결정적인 차이예요. 근데 이 차이가 결국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이준석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윤핵관들이 가자는 길을 간 건데 문제는 선대인 다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그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한테 예. 내 구상을 망가뜨리다니. 내 구상과 김종인, 이준석의 구상을 적절히 짬뽕시키고 싶었는데 네. 근데 이 두 사람은 그건 짬뽕 안 된다. 음식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결정을 누가 했냐? 윤석열 후보가 했죠.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길에서 하나 선택했으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은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의 최종 책임은 후보가 지는 거고 네. 일단 후보가 그쪽으로 가면 대표가 입 다물고 도와줘야지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머리가 좋으니까 저렇게 가면 100% 질 텐데 내가 왜 지는 길을 도와주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라고 자신은 이제 쓴소리 하는 건데 왜 그걸 못 알아듣고 잘 자신을 보면 공격하냐. 누가 잘난 게 아니고요. 네. 다 못난 거예요. 후보도 못났고 예. 대표도 못났고 그래서 저는 보면서 참 이 중요한 시기에 4.7 재보궐선거를 승리하고 문재인 심판론이 이렇게 비등한 이 시점에 자기들끼리 2개월간 네. 노선 싸움에 주도권 싸움에 네. 맨날 깼다 부셨다 해. 다 까먹었어요. 60일 남겨놓고 저렇게 지지율이 빠져서 지지자들이 네. 실망해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다시 못 끌고 갑니다. 그래요. 네. 자, 이제 윤석열 후보 어쨌든 이 승부수를 던졌고 이 결과는 앞으로 여러 흐름을 통해서 나타날 텐데 지켜보시죠. 네, 지금 저희 오마이 TV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의 현재 모습이 지금 생중계도 되고 있습니다. 의총이 10시부터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진행이 되는 상황 중에 윤석열 후보가 아마 기자들과 일문일답도 좀 하고 있는데 네. 자, 이제 어쨌든 윤석열 후보는 이제 뭐 가는 거죠. 이렇게 쭉 이제 갈 텐데 그렇죠. 더 이상 이제 선택지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자신이 이제는 무조건 고해야 돼요. 주도권 갈 텐데
참 글쎄요. 오늘 김종인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3프로 TV 출연하는 것도 다 몰랐고 신재 위원장 영입하는 것도 몰랐다. 정말 이 선대위에서 활동하면서 이런 보고나 이런 뭐 관리나 이런 게 전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 막 하소연하듯이 얘기하던데. 아니 구성을 저렇게 해놓고 네. 김한길, 김병준, 김종인 세 사람이 어떻게 소통을 합니까? 이 셋은 안 그래요. 돼요.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은 항상 다툼이 있던 분들인데 이거를 한지붕 세 가족을 만들어 놓고서 소통을 하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게 난 그래서 보면서 네. 윤석열 이 양반 참 한심한 사람이다. 아니 이 정말 사이 나쁜 사람들 모아놓고서 네. 이게 잘 돌아가길 바랐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좋습니다.